안녕하세요, 박현우입니다. 이번엔 네이처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일 오후 5시 50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이런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네이처셀 임원 한 명이 4억 5천만 원의 단기 매매 차익을 가져가 금감원에 걸렸다는 거죠.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를 한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왜 단기 차익을 가져갔을까가 되겠죠. 어떠한 말이 나오든 시장에서는 좋은 반응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령 조인트 스템의 불발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분의 모습이 그려져 투심이 꺾이는 상황까지 그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네이처셀을 보면 여러 번의 하한가를 보여주면서 약 3천억 원의 거래대금이 발생되었고 이 물량을 누군가가 흡수한 기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1년 정도 횡보하는 흐름을 연출되면서 6,880원이라는 저점을 찍고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발생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 중장기 이평선 240일을 돌파, 480일 이평선을 저항하는 모습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이슈를 밀리지 않고 이평선을 돌파만 해준다면 작년에 발생한 개파락의 부근까지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다. 단 기술적 분석만으로만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알다시피 네이처셀은 K바이오 관련주입니다. 실적주가 아니라 테마주죠. 테마주 성격상 변동성이 가장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목이 집중된 네이처셀에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이슈나 공시에 구간마다 물량을 가져가려는 누군가의 움직임이 포착된 사실이 있고, 누군가는 주가를 올리기 전 물량을 더욱 매집하는 구간도 점차 보여질 겁니다. 결국 다음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텐데,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서 단기차 매매 사실도 있지만 별개로 보호계수 물량 해제일도 마침 내일입니다. 보호계수 물량이 풀린다고 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23년 유상증자를 진행한 100만 주가량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 네이처셀의 자금 수요를 라 회장이 한 거고, 라 회장은 보유 지분을 소량 늘어났습니다.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린 유상증자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단가가 11,000원인데 현주가 11,310원으로 팔아도 이익이 되지 않을 뿐더러 상장 주식수 대비 큰 물량도 아닙니다. 라 회장이 보유 지분을 기껏 늘려놔놓고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리스크가 있다면 오늘 시간에부터 하락을 먹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오늘 정규장에서도 저가 7%에서 끌어올린 것을 보면 보유에서 물량 관련해서는 딱히 투심이 꺾인다거나 리스크가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후생성의 승인 이슈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인정이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아래로 흐르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네이처셀이 국내 판권만 확보하고 있는데 식약청에서는 반려된 전적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크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근데 주주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일전에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조인트 스템 3상 3년차까지의 데이터 수집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46%, 관절 기능은 장기 추적 조사에서 시험군의 효과가 6개월 시점 39%의 개선, 3년 시점 46%의 개선으로 임상적 효능에서 향상된 장기 추적 조사가 발표됐다고 하죠. 이 데이터까지 식약청에 재신청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3년 당시에 중앙약심위위원장이 줄기세포 회사의 대표였었죠. 이번에는 이해충돌 논란이 전혀 없는 객관적인 위원들로만 구성되어 기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이처셀의 효과는 작년부터 데이터로 증명이 되었고 누구든 볼 수 있게 배포했었기 때문에 결국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위해선 식약처 승인 그리고 FDA 승인 관련 이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차트를 봤을 때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OBV 지표는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지표 설명란에도 적혀있듯 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지표가 횡보할 경우 조만간 주가는 상승을 예상하는 지표로서 조인트 스템이 식약처로부터 품목 허가 반려를 당하고 폭락하고 바닥을 찍은 이후부터는 OBV가 횡보 또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 큰 하락의 물량을 매집하는 누군가는 세력이고, 세력의 모습은 개인이 될 수도 외인 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여러분의 돈을 가져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에 물량을 모았던 주체는 이번 식약처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할 겁니다. 세력이라는 존재는 승인과 같이 끝이 있는 재료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대감에 들어오는 개인들을 기다릴 테고,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고 설거지시키기 위해 단기간 물량을 매집한 이유가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주가를 주도하는 주도체가 개인들의 수급을 원할 텐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려면 주가가 상승을 해야 합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알아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세력이 주가를 자전거래든 통전거래든 일부 상승시키면 개인들을
꼬시면서 매수세에 힘을 더해주게 됩니다. 이 효과로 세력은 자금 소모가 덜해지고 그때부터 개미지옥이 시작되는 거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조인트 스템의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대감이 상승하면 전략 매도를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분할 매매로 일부는 지켜보되 일부는 매도하여 내 재산의 리스크부터 방어하고 차트의 움직임을 분단위로 면밀히 살펴보면서 세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남은 잔여 물량의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당연히 세력이 움직일 때 대량 거래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량 거래가 아니면 애초에 주가를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 결국 차트는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카톡방에서 조인트 스템 식약처 품목 허가 신청에 관하여 기대감만을 이용하는 전략과 이유까지 설명드리고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매도 타점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매도 타점은 분할이 전제입니다. 분명히 귀찮지만 분할로 했을 때 리스크가 최소화되는 것을 목격하시게 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귀찮음보다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카카오톡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거나 댓글에 카카오톡 링크가 보이실 텐데 아무런 제약 없이 입장 가능한 링크입니다. 개인정보를 일체 물어보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하시고 설명드리는 자료들, 타점들 이용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좀 받으시면 좋겠고 장중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작은 수익이라도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종목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